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씨는 전격 구속되고 왕수석이라 불렸던 안종범 전 수석은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사과에 참 인색했던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 담화로 사과를 한다고 하죠.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과 함께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은혜 의원님. 네. 황교안 총리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정되자마자 이임식을 결정하고 그만두겠다 이렇게 했다가 이임식도 취소를 하고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꼭 있어야 되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예결위에 참석도 안 하고요. 일을 왜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는지는 그 황교안 총리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자체가 네. 지금 현 박근혜 정부 하에 국정 운영이 얼마나 기강이 무너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내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국무총리가 지금 후보자가 나왔다 그래서 그냥 덜커덕 나 그만둘래 이렇게 하는 상황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요새 너무 많이 생겨서 저희도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국무총리가 이런 식으로 나 그만둘 거야 이렇게 나간 적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임 총리를 내정하면서 또 그 전 총리한테 통보도 안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황교안 총리가 통보를 못 받았다는 몰랐다고 겁니까? 보도에는 나오던데요. 네? 황 총리도. 뭐 문자로는 받았다는 그래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국가가 국정 운영에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시되고 있고 네? 지금은 도대체 이게 나라냐 하는 얘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총리 내정 과정도 그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닌가. 황교안 총리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던지고 안 나오면 끝인가요? 정말 황당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뭐 요즘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도 이렇게 내보낼 때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면담을 하고 그리고 통보도 절차가 있거든요. 최소한의 한 달 전에 본인에게 네.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온몸으로 막아줬던 황교안 총리는 문자 퇴출을 당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이 그대로 그렇게 태도로 행동으로 표현된 게 아닐까 그래서 싶습니다. 바로 그거 받자마자 네. 이임식 한다고 이야기했다가 이게 아닌갑다 해서 2시간 만에 이임식 취소하고. 취소했죠. 예. 근데 예결위에는 또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지금 이 막중한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 네? 출석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황교안 총리 그동안의 그런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 역할만 했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총리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의 눈물이 지금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총리를 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정치적 탄핵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엄중함을 아직 인식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야3당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했는데 어쨌든 이 개각은 철회를 해야 된다. 김병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상실했고 이미 국정 운영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 책임 있게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로 넘어왔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책임 있게 신뢰 있게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세우고 내각 구성과 관련된 논의를 해야 되고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네. 그것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갑자기 총리 내정자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지금 단행되고 있는 개각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고 저희 국회에서도 야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친노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되면서 먼저 친노 이렇게 인물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인물로만 본다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야당이 보기에? 지금은 김병준 내정자의 인물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김병준 내정자나 또 네. 한강옥 비서실장 임명하면서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마치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야당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고 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면피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남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야당이 반대하는 와중에 DJ의 남자라고 불리는 한광옥 비서실장, 뭐 전 비서실장이라고 해도 되고 지금 비서실장이 이제 임명이 됐단 말이죠. 야당이 원하는 인물들을 이 정도면 안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야당이 요구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한 개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그런 임명할 수 있는 위치나 자격이 상실됐어요, 이미. 네.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내가 여기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름을 저는 정말 모욕스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름 팔아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거짓말로. 뭐라 그럴까요? 거짓 사과? 저는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진실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한 적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서요? 그렇죠. 오늘 이제 담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이따가 봐야 되겠지만요. 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심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런 태도는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요. 이제 최순실 문제는 검찰이 조사를 하게 놔두고 국민들은 좀 생업으로 돌아가서 나라가 무너지는 걸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국가 기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지금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여러 가지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최순실 씨가 들어왔어요. 근데 30시간 이상을 자유롭게 놔뒀어요. 31시간이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죠. 어제 언론 보도에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국민은행 등 은행을 가서 현금을 인출했고 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고 서로 관계자들끼리 말 맞추기 한 흔적들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이 엄중한 국정농단의 사건을 그 당사자를 최순실 씨를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풀어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제대로 압수수색이나 그동안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굉장히 허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빈 상자를 들고 왔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었고요. 준 자료만 들고 왔죠, 검찰이. 예. 청와대에서 준 자료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검찰이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당에서는 특별법에 근거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까지를 포함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일이고요, 이 일은. 그거 아시죠? 역대 특검에서 밝혀낸 건 앙드레김의 본명 김봉남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자조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에서는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야 되고 그렇게 성역 없는 수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의혹과 의문이 제기되고 봐주기식 수사가 되고 있다는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일부 보수층이긴 하지만 그 일부 보수층과 일각에서는 이제 좀 잊고 생업으로 좀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야당은 발목을 잡냐. 정부 일 좀 하게 놔둬라. 이런 주장이 점점 크게 들리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일부 여론은 뭐 국민의 10%도 안 된다고 보고요. 더 많이, 더 크게 국민들이 요구하고 그 국민들의 목소리는 국민들의 생업을 못하게 저해하고 이렇게 파탄을 초래한 당사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보세요. 우리가 경제가 정말 어렵고 네.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서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헌정사상 최고다 이런 와중에 네.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적잖은 기업가지를 포함해서 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돈 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네. 만나서 요구했다는 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국민들의 생업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최순실 일가의 배불리기, 최순실 일가와 거기에 줄 세운 사람들의 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의문이 지금 실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이 생업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생업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그 문제로부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생업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요. 야당이 이렇게 주장해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또 호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일부 그런 보수 반공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진실을 호도하고 야당 탓하고 대통령이 도대체 지금까지 국민들의 생업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지금 대기업의 모금을 강요한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강요했다는 사실은 대통령 조사를 통해서 뭐 근데 이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안종범 전 밝혀지겠죠. 수석도 대통령의 지시로 네. 기업들에게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검찰에 가서 그렇게 그렇게 진술했죠. 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보는 기업들까지도 돈을 수억에서 수십억을 낼 때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현재 권력에 네.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저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영상을 하나 좀 더 보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박근혜 후에 탈출 러시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새누리당, 정부 여당 쪽에서 주요 인물들이 최순실을 잘 모른다 이런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죠. 사실일까요? 영상 하나 보시죠. 그러고 보니까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 여당 대선 경선 당시에 후보들 검증을 담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 이렇게 검증을 담당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최순실 얘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나왔죠. 박근혜 예비 후보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유경재단이라든지 영남대학교 정수정학회 하면서 이 최태민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그걸 이제 풀어가는 검증 청문회에서 그리고 최순실 씨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면으로 그 답변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죠. 박근혜 당시 후보가? 아니요, 최순실 씨가 서면으로 직접이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쓴 것으로 제가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 얘기도 나오고 또 정윤회 씨 얘기도 나왔고 뭐 그동안에 그 신사동 팀입니까? 얀슨 얘기도 나오고 그 사망한 최태민 씨에 대한 그런 그 검증도 그 과정을 거쳤었죠. 비선 실세가 이미 10년 전에 나왔던 얘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 있는 당 지도부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가 이런 지경까지 국정농단을 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지 최순실, 최태민, 정윤회는 그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의 당원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단지 금기어처럼 되어 있었고 정말 그 저작거리 내지는 쉬쉬하면서 얘기하는 주제였던 것이었죠. 자, 2007년 경선 당시에 실제로 후보자들을 검증했던 검증팀에서 일했던 전직 국회의원의 증언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유은혜 의원님. 이거 야당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새누리당도 그렇고 지금 거리에서 보좌했던 청와대 비서진도 그렇고 다
최순실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이른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발뺌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무성 전 대표도 네. 박근혜 대통령 그 이른바 친박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최순실 모른다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발뺌하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이고, 사실 안다고 이야기하면 아는데도 이런 지경까지 측근해서 뭐 했냐 이런 또 그 책임을 추궁당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여자라고 불렸던 그 조윤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독대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최순실도 아예 모른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세간에서는 아니 조윤선 장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보였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냥 계속 모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캠프 때부터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인수위도 대변인했고 또 정무수석도 했고 여가부 장관도 했고 이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요직은 핵심적으로 다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정말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모른다는 상식적으로 거 아닙니까? 모를 수 없는 사람이 네.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과 선긋게 하고 발뺌하려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하고 독대 한 번 안 하고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무능한 일을 안 한 정무수석이었고 또 그렇게 허수아비로 있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고립무원의 상태라는 표현을 해도 맞을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에 이제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해보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네.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야당과 언론이 너무 그렇게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넣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면 책임질 것이냐. 이런 얘기도 일부 인사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야말로 좀 뭐랄까요. 이 무책임한 그리고 적반하장식 그 문제 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죠? 저는 대통령이 이 사태의 본질을 잘 알고 파악하고 정말 진심으로 이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를 왜 국민들이 이렇게 50%가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겠습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는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그 아버지인 최태민 씨로부터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최 씨 일가가 우리나라의 이 국가 운영의 공적인 기능을 자기들 가게의 사적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서 농단을 부린 거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분노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과 그 무책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네. 그것을 그냥 고립무원인 대통령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회피해 가서는 우리나라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할 정도로 국가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세월호 참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기본이 흔들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 쓰는 말이 있죠. 국기문란. 국기문란의 당사자, 장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이죠, 네. 지금. 그러면 대통령은 더 이상 내가 국민 앞에 설 염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했던 이야기대로 이 국기문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우선이죠. 네. 물러나서 수사를 받고 그 수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받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인이시니까요. 뭐 재선 국회의원이시고 그 TK 쪽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TK 쪽에서
지지율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14% 정도 나왔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다른 데랑 또 TK는 좀 다른 지역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저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명명하는데요. 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지역과 계층과 뭐 성별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정말 이 문제의 심각성을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순실 씨한테 갔다는 그 서류, 청와대 문건들이 네. 그 범위가 뭐 국방 외교까지 이렇게 있다는 의혹들이 그렇죠.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이 국기를 문란케 한 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방의 위기까지도 더 초래할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죠. 해외에서 만약에 외교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그렇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미룰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그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외신 보도나 당장 이제 다음 주에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텐데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도 새로운 그 관계들을 형성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한미 관계에 논의들이 시작돼야 되는데 누구랑 논의할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책임 있게 신뢰 있게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내 언론도 그렇지만 지금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는 많은 그 보도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인 게 정말 부끄러울 지경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거의 무슨 미개한 후진국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여자한테 힐러리한테 대통령 자리를 맡기면 한국 대통령을 좀 봐라. 무슨 그러니까 일을 벌이는지 보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놀리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모욕적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트럼프 후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치욕적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고립무원이 됐기 때문에 불쌍해서 봐줘야 된다? 이거는 국민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이대로 뭔가를 책임을 피해서 모면하고 그 자리를 보존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거는 이 사태의 본질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왕수석이라고 불렸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K스포츠 미르재단과 청와대가 연결돼 있다는 이 의혹을 풀어줄 그 안종범 전 수석이 최순실과 대통령 간의 직거래가 있었고 본인은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다. 좀 억울하다는 식으로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나 보더라고요. 네. 억울한 거 맞습니까? 글쎄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분입니다. 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그 사적인 이익을 쓰는데 어떻게 동원하고 지시했다면 그것을 직언을 했어야죠. 거부하고 네. 그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직거래했기 때문에 본인은 심부름만 했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또 네. 자신의 그런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또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핑계. 그러면 대통령한테 지금 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대통령하고 성급기하고 거리두기 해서 자신들은 뭐 이 책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배신이라고 그러던데 정말 박근혜 후는 배신의 계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국가 운영은요, 대통령과의 그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신뢰하고 이 나라의 운영을 대통령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해야 하고 그 헌법의 정신과 또 법 질서와 네. 절차와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실제로 실천과 행동을 그렇게 해야 하는 태도를 갖는 공직자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제가 이제 교문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감사하다 보니까 네.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그 부처였던 관련 부처였던
문체부 그리고 이제 이대 사건의 이 그 담당 부서인 그 교육부 네. 이런 관련된 공무원들을 보면요. 그런 문제와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다 모른다고 하거나 그것을 두둔하고 비호하기 바빠요. 그렇죠.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이 이 하위 공직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냥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자신의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에만 따랐다고 하는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지시를 따르고 최태민, 최순실 일가들은 호가호위한 거죠. 그렇죠. 나라에다가 빨대 딱 꽂고 본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생각하면 저는 정말 이렇게 분노가 끌어올라서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을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 네.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서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어려운 서민들이 최순실 씨 딸은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뭐 출석이며 뭐 이런 지켜야 되는 약속도 지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특혜를 받아서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네. 거의 이게 정말 나라냐 누구를 위한 나라냐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청년 실업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이 했던 그동안의 이 일들을 보면 네. 정말 뒤로 놀라 자빠질 지경이죠. 그렇죠. 누구를 믿고 이 나라에 살 수 있겠냐 이런 게 당연히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뭐 국민들은 보니까 최순실이 검찰 출두했을 때 뭐 개똥을 뿌린다든지 안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가 본인의 포크레인을 끌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대검찰청 문을 막 부시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국민적인 분노가 끌어오르는 이유가 정말 정직하게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 다수는 대통령을 믿고 경제를 그래도 좀 살리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최 씨 일가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바빴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